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RF 머티리얼스입니다. 기업 재무제표랑 무상증자 일정, 최근 공시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상증자 일정입니다. 주요 무상증자 결정 공시 보시면 일단은 기업의 이제 신주 배정 기준일이 12월 20일입니다. 따라서 RF 머티리얼스 무상증자를 받기 위해서는 12월 16일 시간의 거래까지 매수 또는 보유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신주 배정 기준일은 11월 20일입니다. 하루 전날 17일 금요일은 권리락일이 되고요. 권리락일 하루 전날 16일까지 주식을 매수 보유하셔야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이해가 쉽기 위해서는 16일 목요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의 거래로 매수하셔도 자격이 됩니다. RF 머티리얼스 권리락일 주가가 하락하게 되죠. 17일 금요일은 권리락일입니다. 즉 주가는 16일 목요일 종가를 기준으로 권리부 종가라고 하죠. 기준으로 하락하여 거래가 되는데요. 주가가 얼마나 떨어질지 계산해 보면 일단 기업의 한 주당 신주 배정 주식수가 1주입니다. 따라서 1 더하기 1은 2죠. 즉 권리부 종가 나누기 2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16일 목요일 주가가 4만원이라면 4만원 나누기 2 하면 2만원으로 조정되어 거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된 2만원이 이제 기준 주가가 되는 것이고요. 기업 같은 경우는 자기 주식수가 한 주 있어서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계산을 하셔도 기준 주가랑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만약에 자기 주식수가 많은 기업이라면 이렇게 간단 계산하게 될 경우 다소 틀린 수가 있는데요. 원인은 자기 주식은 보통 증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비율만큼은 제외해서 계산해야 됩니다. 혹시 이제 권리락 기준주가 계산 시기 궁금하신 분들은 자세한 계산 시기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RF 머티리얼스 권리락일부터 전량 매도하셔도 무상증자를 받습니다. 17일 권리락이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17일부터는 보유하신 주식을 전량 매도하셔도 무상증자 받습니다. 하지만 실제 새롭게 받아야 될 주식은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50%만 매도한 것과 같은 이치죠. 기준 주가로 하락하여 거래가 되니까 권리락일부터 신주를 받기 전까지 거래를 하실 경우에는 수익률 계산에 있어서 신주를 받은 수익률과 합산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실제 RF 머티리얼스 무상증자는 복잡한 50%, 200%, 300% 무상증자 비율이 아니기 때문에 100%로 1+1이기 때문에 되게 간단하게 계산하실 수가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무상증자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이라면 다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런 수익률 계산 영상을 한번 보시고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위에 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RF 머티리얼스 새로운 주식은 2022년 1월 6일 입고됩니다. 보유하신 계좌의 영영시를 기준으로 자동 입고되고요. 유상증자처럼 청약을 하거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12월 16일 시간의 거래까지 매수 보유하셨다라면 자격은 확정된 것이고요. 없던 주식을 새로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세금과 수수료를 제외하고 입고됩니다. 수수료는 따라서 지금 수익률은 의미가 없는 부분이죠. 무상증자 후 기업의 주식수는 804만 7,697주입니다. 자기 주식수가 한 주 있는데요.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또한 이제 100% 무상증자 1+1이기 때문에 단수주가 발생하지 않죠. 기업의 이제 오버행 이슈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업의 전환 가능 주식수는 25만 주 있습니다. 무상 증자로 인해서 5만 주로 늘어날 것이고요. 전환 청구 기간은 21년 10월 5일부터 가능했습니다. 이미 전환 청구가 가능하죠. 하지만 전환 청구는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시가 하락에 따른 리픽싱 조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 옵션이 있습니다. 21년 6월 18일부터 행사 가능한 물량은 35,340주고요. 23년 3월 5일부터 행사 가능한 물량은 41,500주입니다. 합산하면 76,840주고요. 모두 무증 전이기 때문에 무증 후로 환산하면 153,680주가 됩니다. 따라서 기업의 희석 주식수는 무상증자 후 804만 7,696주 플러스 50만 주 플러스 15만 3,680주 합산하게 되면 870만 1,376주가 됩니다. 기업의 주식수를 이제 희석 주식수를 살펴봤고요. 다음은 기업의 이제 최근 3분기 재무제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자산인데요. 20년 대비 126억 원 22% 증가했습니다. 특별히 유의미한 부분을 꼽자면 유형 자산이 21억 원 11% 증가하여 222억 원 기록했고요. 현금이 다소 줄긴 했지만 단기 금융 자산이 크게 늘었습니다. 20년 대비 203억 원 증가했습니다. 기업에 현금이 쌓여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부채도 29억 원 플러스 11% 증가하여 291억 원 기록했습니다. 주요 변화로는 유동 계약 부채가 15억 원 증가하여 21% 늘었고요. 87억 원 기록했습니다. 사실상 선수 수익으로 볼 수 있는 부채이기 때문에 추후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착한 부채죠. 결국 기업의 부채 비율은 69%, 유동 비율은 250%의 재무 안정성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보시는 것은 계약 부채 현황인데요. 다소 전기말 대비 증가했습니다. 더불어 단기초 약 32억 원은 수익으로 인식을 해서 상기했습니다. 기업의 전환사채 살펴봤었는데 50억 원 건명 금액 중 전환권 조정 11억 원을 제외하고 38억 원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대차 대조표상 부채의 83억과 차이가 나타나는 건 나머지 45억은 종속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입니다. RF 머티리얼스가 아니고 RF 머티리얼스의 종속기업이죠. RF 시스템즈가 발행한 CB입니다. 자본입니다. 눈에 띄는 건 빚집의 지분의 증가죠. 20년 대비 40억 원 플러스 126% 증가를 해서 73억 원 기록했습니다. 종속기업과 지배기업 RF 머티리얼스 모두 지금 자본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제 종속기업 현황인데요. 보시면 지분 60.84%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74억 원 투자를 해서 기말 기준으로 94억 원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이죠. 215억 원 자산 규모고 단기 순이익은 11억 원 이렇게 잡혔습니다. 아까 위에서 언급한 45억 원 전환사채를 발행한 기업이기도 하죠. 보시는 것처럼 RF 머티리얼스는 RFHIC의 종속기업입니다. 즉 RFHIC가 RF 머티리얼스와 RF 시스템즈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중간에 낀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RF 머티리얼스는 3개사 모두 안정적이고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아쉽게도 이 세 기업들을 비교해 놓고 봤을 때 중간에 낀 RF 머티리얼스가 지금 실적면에 있어서 다소 아쉬운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는 RFHIC가 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RF 머티리얼스는 이제 나가 되겠죠. RF 시스템스는 동생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RF 머티리얼스와 RF 시스템스를 합친 누적 매출액이죠. 21년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273억 원입니다. YOY 229% 증가하였습니다. 엄청난 매출액 증가를 보이고 있죠. 하지만 RF 머티리얼스의 매출만 놓고 봤을 때는 79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되어 7억 원, 4천만 원 기록했습니다. 아직 실적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흑자 전환했다라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연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별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연결 기준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흑자 전환되었다는 것은 RF 시스템즈였죠. 아까 그 동생 기업, 그러니까 지배기업이죠. 종속기업이죠. 종속기업 RF 시스템즈의 실적 때문입니다. 즉 지배 당기 순이익 보시면 아직 5억 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RF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죠. 영업 손실도 10억 원 수준입니다. 오히려 지난 분기 대비 적자폭이 더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너무 우울하게 보실 필요는 없는 게 RF 시스템즈죠. RF 시스템즈는 현재 비상장 기업이고 지분을 60% 이상 보유한 실질 지배력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걸로 연결 실적으로 보심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이렇게 종합적으로 본다면 RF 머티리얼스는 실적이 개선된다면 지금 RFHIC와 RF 머티리얼스 그리고 RF 시스템즈 이게 세 개의 회사가 모두 시너지가 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지금 종속기업이죠. RF 시스템즈는 지금 실적면에서 상당히 우수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RF 머티리얼스 같은 거 보시면 영업 현금 흐름도 적자 전환되었죠. 실적의 질적 측면에서도 안 좋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연결로 보면 영업 현금 흐름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역시 RF 시스템즈의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더 나은 실적을 지금 보이기 위해서는 다소 지금 실적면에서 뒤처지고 있는 RF 머티리얼스의 사업 구조라든지 현황을 잘 깊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순운전 자본 보시게 되면 별도 현금 흐름 주석이죠. RF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는 재고 자산이 전분기 대비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유의미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전분기 매출액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83억 원에서 79억 원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고 자산이 크게 증가했다라는 것은 좀 이렇게 유념해서 보셔야 될 포인트고요.
기업의 주요 제품 현황 보시면 큰 변화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까지 주력 제품이었던 통신용 패키지 매출 비중이 84%를 기록했었죠. 이후 45%로 낮아지고 21년 3분기 22%로 빠르게 감소했습니다. 비단 비율만의 감소가 아니고 실제 매출의 금액 또한 감소폭이 컸습니다. 2019년 대비 반토막이 났고요. 결국 이 빈자리를 군수용 장비 부품이 채우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종속기업이죠. SK 시스템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빠르게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매출액도 273억 원 중 176억 원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기업의 주력 제품의 비중이 군수용 장비 부품, 종속기업의 이제 사업 부분이었습니다. 이쪽으로 이동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기업의 주력 제품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화학물 반도체 패키지 실적 저하가 주요 원인입니다. 질화 갈륨 화합물 반도체 기업으로 주목을 받았던 RF 머티리얼스인데요. 워낙에 RFHIC 그 지배기업이죠. 화해 매출 비중이 높았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반도체 패키지 실적 화합물 반도체 패키지라는 시장 자체가 워낙에 일본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 부분이고 해외 시장으로의 판로 확대도 사실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경쟁기업, 경쟁업체로 보시면 일본, 미국 등이 있고요. 다만 너무 이렇게 앞으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만한 부분은 5G 통신 장비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별도 영업이익 보시게 되면 지난 3, 4, 5년도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폭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2018년도부터 TTM까지 정확하게 지금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TTM은 2021년 3분기부터 2020년 3분기까지 최근 4분기를 반영한 것이고요. 연결 기준의 전체 영업이익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RF 머티리얼스의 핵심 제품 사업 부분에 대한 변화가 있었으므로 결국 이렇게 RF 머티리얼스의 영업 이익은 손실로 계속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부분이 기업이 앞으로 성장 여력 개선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컨센서스 예측치 보면 21년 매출액은 415억 원, 영업이익 15억 원, 당기순이익 1억 원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3분기 누적 기준 매출액을 보면 273억 원, 영업이익 7억 원, 당기순이익 4천만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추세로 4분기 실적 개선이 크게 없다면 컨센서스 하회가 예상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22년 41억 원 당기순이익을 놓고 기업의 멀티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컨센서스 치료는 28배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아까 살펴봤지만 기업의 희석 주식수가 지금 계산식에 의하면 870만 1376주였죠. 지금 기업의 주가가 32,850원까지 제가 확인했었으니까요. 이번에 진행하는 무상증자가 100%니까 무증후 기업의 기준 주가는 16,425원이 될 테고 곱하기 희석 주식수를 계산하면 시가총액은 1,430억 원 수준이 됩니다. 현재 시장에서 주고 있는 기업의 밸류에이션 PER 멀티플은 34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부 거래 내역을 보시면 예상한 대로 RFIC와의 매출 거래가 눈에 들어옵니다. 금액이 무려 33억 원 수준이죠. 현재 RF 머티리얼스의 매출이 79억 원 수준임을 비교한다면 상당히 높은 비중입니다.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내역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고요. 어느 정도 수직 관계는 예상했지만 의존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계열사 투자하실 때는 이런 특관인과의 거래 내역을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기업의 성장 여력 한계를 살펴보는 건 둘째 치더라도 사실 세부적인 매출 계약 내용이 어떤지는 몰라도 실익 측면에서 다소 불리한 내용이 없다고는 전혀 배제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특관인이라고 해서 일반 거래보다 낮은 저가 판매 여부 등도 의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황상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물론 RF 머티리얼스가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렇게 내부 거래라든지 특관인과의 거래 내역이 많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현 기업의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숫자 잡히는 부분이 매력적이지 않다면 누구나 의심해 볼 수 있는 정황이죠. 아무튼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기업은 위에 지배기업에 치이고 있고 이제 종속기업이죠. 종속기업에게 밀리고 있는 약간 중간에 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쉬운 말로는 형에게 치이고 동생에게 밀리는 약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관건은 화합물 반도체 패키지 실적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워낙에
기존에 이제 RFHICA가 화해에 집중되었던 매출 편향이 결국 실적 저하로 RF 머티리얼스의 실적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매출 다변화가 빨리 일어나길 기대해야 지금 어느 정도 성장 가능성이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이유는 5세대 이동통신의 상용화 시점이 이제 고주파 내역을 활용하게 되니까요. 지금 RF 트랜지스터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물론 단가가 조금 높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성장성에 있어서 RFHIC에 집중된 매출을 어느 정도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한 가운데 지금 SK 실트론과의 사업 투자도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더불어서 화합물 반도체 패키지의 매출처 다변화가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이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실적으로 잡힌다 그러면 빠르게 기업의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기업 RF 머티리얼스 지금 최근 공시서부터 무상증자 일정 그리고 3분기 재무제표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업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다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